손흥민 초대박 터진 상황, 뉴캐슬 아스널 잡고, 혼란 부상, 이제 리그 우승과 득점한 길 열렸다. 피트, 이강인 음바페의 대장놀이 히읗. 손흥민 원톱, NG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전술이다. 프리미어리그가 홈페이지를 통해 토트넘의 성공 이유를 설명했다. 바로 손흥민의 포지션 전환이다. 프리미어리그는 5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부담이 컸다. 그런데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했고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손흥민은 올 시즌 원톱으로 출전해 7경기에서 8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지난 9월 벌리전부터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해 활약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후 7경기 중 5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8골을 터뜨리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 주장인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토트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서 8승 2무 승점 26점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손흥민의 올 시즌 득점 행진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소개했다. 프리미어리그는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의 호흡을 언급하면서 올 시즌 손흥민에게 가장 많은 패스를 한 선수로 매디슨을 언급했다. 올 시즌 토트넘에 합류한 매디슨은 손흥민과 찰떡궁합을 선보이고 있다. 매디슨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에게 43차례 패스를 연결했고 비수마 35회, 우도지 33회 등 다른 토트넘 동료들보다 손흥민에게 더 많은 패스를 전달했다. 특히 매디슨은 지난달 열린 풀럼과 9라운드에서 손흥민에게 6차례 볼을 전달한 가운데 좌우측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줬다. 프리미어리그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 손흥민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리버풀전과 풀럼전에서 2명이 상대 센터백 사이에 위치한 손흥민은 잇따라 골을 터뜨렸다. 특히 풀럼전에선 상대 센터백 2명 사이의 간격이 넓어 손흥민이 볼을 컨트롤할 시간과 공간이 있었고 손흥민은 감각적인 드리블 돌파 이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다. 갑작스러운 포지션 변경에도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에 대해 프리미어리그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2015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최고의 선수가 됐다며 손흥민의 슈팅 전환율은 그 누구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또 2020에 2021 그리고 2021에 2022 시즌 손흥민의 슈팅 전환율은 30%를 넘었다. 그런데 올 시즌 블록된 슈팅을 제외한 슈팅 전환율은 40%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2021에 2022 시즌보다 결정력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올 시즌 더 빠르고 위력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경기당 0.8골, 23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등극했던 2021에서 2022 시즌 당시 경기당 0.66골보다 빠르다. 또 손흥민의 지난 8시즌 평균 슈팅 전환율을 17.24%인 가운데 올 시즌에는 28.57%로 급상승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에서의 슈팅 전환율은 지난 8시즌 평균 49.10%였지만 올 시즌에는 85.71%를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에서 슈팅했을 때 슈팅 중 85.71%가 득점으로 이어졌을 만큼 올 시즌 엄청난 결정력을 선보이고 있다. 손흥민은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스트라이커로 59경기에 출전했고 스트라이커 이외의 포지션에선 219경기에 출전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을 때 경기당 득점, 공격 포인트, 슈팅 숫자, 유효 슈팅 숫자,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볼터치 같은 수치들이 모두 상승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토트넘은
오는 7일 첼시를 상대로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를 치른다. 프리미어리그는 손흥민은 첼시를 상대로 통산 17경기에 출전해 2골에 그치며 놀라울 정도로 부진했다. 첼시를 상대로 2018년 이후 득점하지 못했다며 손흥민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첼시 수비가 그를 막아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주전 경쟁판도 바꿨다. 이강인, UCL 선발 출전 청신호 오른쪽 화살표, 예상 선발의 등장 플러스 엘리케 감독 단장 도호평.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AC 밀란전 선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올 시즌 첫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선발 출전이 가까워졌다. 올 시즌 이강인은 초반 부상과 아시안게임 참여 등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량을 바탕으로 최근 선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강인은 10월 A매치 이후 팀에 복귀해 치른 첫 경기인 스트라스부르전부터 선발로 나섰다. 이강인은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90분 동안 슈팅 1개를 기록했고 53번이 패스 중 48개를 동료에게 전달해 9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 기회 창출은 1회, 드리블 성공은 3번 중 1번 성공이었다. 수비에서도 돋보였다. 가로채기 1회를 기록했고 리커버리는 무려 7회였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엘리케 감독은 A매치 휴식기 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며 혁명을 일으켰다. PSG는 스트라스부르를 압도했고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모든 시선을 받은 PSG의 예상치 못한 주인공들과 함께 승리를 거뒀다. 이강인은 훌륭한 경기를 펼쳤고 더욱 가치가 높아지는 선발 명단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등 선발 명단의 또 하나의 즐거운 놀라움이었다. 라고 경기력에 감탄했다. 이후 이어진 AC 밀란전에서는 교체 출전임에도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26분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후반 44분 하프라인 바로 앞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자이르 에메레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후 중앙으로 쇄도했다. 자이르 에메리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내준 공을 곤살로 하무스가 흘리자 이강인은 볼을 정확하게 골문 구석에 찔러 넣으며 PSG 데뷔골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밀란전 이후 인터뷰에서 승리하게 돼 매우 기쁘다. 첫 번째 단계에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나 자신에 관해선 내 득점과 팀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며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엘리케 감독은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서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득점을 신고한 이강인에게 엘리케 감독은 믿음을 드러내며 브레스트전과 직전 몽펠리에전에서도 그를 선발로 기용하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선택은 이강인의 활약으로 돌아왔다. 이강인은 브레스트전 당시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팀 에이스 음바페의 추가골을 도우며 PSG 새로운 듀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강인은 전반 28분 PSG 역습 상황에서 수비 진영에 있던 이강인이 쇄도하는 음바페를 향해 아웃프런트 패스로 정확하게 발 앞에 공을 떨어뜨렸다. 음바페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후 30여 m를 드리블하다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돌파했다. 이후 낮고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브레스트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의 패스 능력과 음바페의 골 결정력이 동시에 빛난 장면이었다. 해당 도움은 이강인의 PSG 소속 첫 리그 공격 포인트이기도 했다. 몽펠리에전에서는 선발 출전 이후 팀의 결승골까지 기록하며 엘리케 감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전반 10분 오른쪽에서 하키미가 박스 안으로 낮고 빠른 패스를 넣었고 이를 음바페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던 이강인에게 흘려줬다. 공을 잡은 이강인은 지체 없이 골대 왼쪽 상단을 향해 슈팅을 날렸고 이 슈팅은 몽펠리에 골망을 흔들면서 PSG 선제골로 이어졌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에서는 몽펠리에전 이후 이강인의 최근 활약에 대해 그는 어디에나 있고 이미 없어서는 안 된다. 완벽한 패스, 영감 넘치는 플레이, 공격적인 움직임 관여, 수비 적극성을 보여준 이강인은 이미 이번 영입생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라며 감탄을 쏟아냈다.